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타이밍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다운스윙 타이밍이죠. 다운스윙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릴리즈 타이밍, 언제 릴리즈를 해주느냐, 손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칠 때는 그냥 몸에 익은 동작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반사적으로 하게 되고, 아마 대부분의 프로들도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아마추어들은 궁금한 게 맞을 거예요. 특히 손을 어떻게 쓰는지, 이 몸에 대한 타이밍은 어차피 몸은 백스윙을 해놨으면 꼬인 대로 풀어서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회전을 멈추거나 일부러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타이밍을 특별히 따지지 않고요. 이 손의 타이밍, 손을 쓰건 안 쓰건 손의 타이밍이 있어요. 이거는 손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바디턴을 하느냐에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바디턴도 손은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몸을 돌려서 손을 지나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손을 지나가게 하던 일부러 손이 직접 지나가던 손에 대한 타이밍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손은 두 개가 있어요. 왼팔, 오른팔. 이거에 대한 타이밍 얘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 채를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채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힘이 빠진 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왼팔이라고 하면 이쪽에 왼 어깨에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이걸 들고서 내려놓으면서 제가 회전시키면 이게 스윙하고 비슷해요. 일단 앞으로 들어 올려서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돌면은 회전하고 스윙하고 비슷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180도를 돌려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놓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내려보면 팔에 힘이 빠져 있으면 팔이 이렇게 나가겠죠.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힘 빠진 채. 그렇죠? 약간 인에서 바깥으로 나가요. 떨어뜨리면. 스윙할 때는 팔에는 힘이 빠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회전을 한다 그래도 손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 각도를 보면은 왼팔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뭔가를 맞추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건 맞출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맞추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돌아가는 각도가 일정 수준을 지나가면 거기서부터는 이 채로 뭔가를 맞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쉽게 스윙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이렇게 샤프트를 갖다 놨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네, 지금 이걸 보면 약간 육각형 같기도 하고 이쪽은 없고,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스윙 궤도인데 제가 구간을 이렇게 나눠 봤어요. 원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편의상 구간을 이렇게 나눠 본 거예요. 백스윙 탑을 하면 지금 여기가 반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원이죠. 반원인데 여기 약간 더 뒤로 들어간 거죠. 우리가 근데 백스윙을 해보면 손은 우리의 중심, 그러니까 절반보다 더 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깨턴을 하면 손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 있진 않죠. 이 상태로 치진 않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우리의 중심선보다 손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왼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왼손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단계를 거친단 말이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손은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 두 개를 넘어가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여기 달아놓고 설명한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일단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두 면을 지나서는 팔은 쓸모가 없게 돼요. 면 세 개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왼팔을 이렇게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왼팔을 여기서부터 컨트롤하면 하나, 두 개까지는 내 맘대로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한 면, 두 면을 지날 때까지는 이 헤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데 세 면을 가게 되면 제어권을 잃어버려요. 제어를 못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왼팔을 여기다 들고 한 면, 두 면을 갔으면 이제 이 왼팔의 수명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느냐? 오른팔이 남았죠? 그 오른손으로 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수동적으로 오른손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왼팔은 한 면, 두 면이 왔고 이때 이 나머지는 오른팔에게 맡겨야 돼요. 그것도 왼팔이 오른팔을 조종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오른팔이 직접 나가거나 턴을 통해서 오른팔이 나가도록 해도 돼요.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왼팔은 두 면 이상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팔, 그러면 우리가 치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요 직선 여기에요.
근데 왼팔은 벌써 여기까지만 쓰면 여기 임팩 구간은 못 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른팔을 해줘야 되는데 오른팔 역시 여기 한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2면 이상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왼팔 하나 쓰고 왼팔을 또 쓰고 됐어요. 그럼 오른팔을 근데 여기서 2면을 쓸 수 있으니까 한 면 쓰고 2면 쓰면 근데 어디로 치게 돼요? 저쪽으로 치게 되죠. 엎어치게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확 당기고 오른손으로 때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저기로 치게 되는 거예요. 다 엎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오른손만 생각하면 여기서 쳐야 되겠죠. 한 면, 2면 치면은 벌써 직선 구간을 오른손으로 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팔은 여기서부터 써야 되고 왼팔은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는 왼팔과 오른팔이 겹치는 구간이 하나 나오죠. 거기가 뭐겠어요? 로테이션, 스피네이션 구간이에요. 왼팔과 오른팔이 교차하는 구간. 즉 스피네이션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왼팔을 먼저 동작을 시키게 되는데 한 면, 2면까지만 가면은 얘는 수명이 끝나요. 그리고 왼팔은 무슨 임무를 갖고 있냐면 오른팔을 거기까지 끌고 가는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치는 손이 아니에요. 왼팔, 왼팔. 그럼 얘는 끝났어요. 이제 오른팔은 2면밖에 못 쓰기 때문에 오른팔을 여기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면, 2면 하니까 몸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슬라이스가 나겠죠. 그러니까 오른팔을 먼저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잘 쓰는 거는 뭐겠어요? 일단 왼팔로만 여기서 여기까지를 움직이고 여기서는 스피네이션 구간이니까 왼팔 오른팔 다 써서 스피네이션을 해주고 이 나머지는 이제 오른팔이 때려주면 되겠죠.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치라는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만 보셔도 돼요. 저같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백스윙을 하시면 이제 왼손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당기고 이 구간은 이제 왼손과 오른손이 교차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예요. 이렇게 하면 벌써 직선 구간 남았죠? 여기서는 오른손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정도 돌면 도는 모멘텀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공을 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쳐야 늦지 않으신 거예요. 이걸 일반적인 분들이 하듯이 제가 해볼게요. 안 맞는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보면 일단 몸을 요만큼을 돌려요. 손을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제 왼팔을 끌어내려요. 왼팔 2면을 끌어내서 오른팔이 여기 왔죠? 이제 이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른팔을 어떻게 쓰게 되냐면 여길 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엎어지고 머리가 나가고 오른팔을 못 핀 채 스윙을 끝내는 거예요. 즉 뒤에서 치란 얘기는 왼팔 리드를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임팩 구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이 정도 갖다 놓으면 이제 몸의 턴으로 이걸 맞출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실제로는 요거 2개만 남기면 됩니다. 백스윙 하시고 왼팔을 여기서 여기까지 당기시고 그러니까 왼팔을 여기서 조금 당기다가 바로 릴리즈로 들어가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손이 늦지 않고 똑바로 뻗어지는 오른팔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레슨 오시는 분한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손이 늦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때문에 느리게 만들어냐면 다운스윙을 하시면서 일단 이렇게 몸을 돌려서 손이 어느 정도 시각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에 보이면 그때 치세요. 근데 이때는 이쪽으로 때리기가 좋은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팔을 뻗으면 무조건 저쪽으로 엎어져요. 그러니까 팔을 못 뻗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갔으면 체중 이동을 하면서 양손을 눈에 안 보일 때 써놓고 보이면서 회전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있어요. 볼링. 제가 볼링으로 자주 비유를 하는데 볼링 선수가 이렇게 굴릴 때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되냐면 볼링공이 레인을 꽝 떨어져서 통통통 튀어서 가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따라해보면 그렇게 돼요. 프로 선수들은 그럼 언제 던지고 있을까요? 백스윙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위에서 이 아래로 여기로 던진 거예요. 내 엉덩이 쪽으로. 탑에서 엉덩이 쪽으로 던졌는데 몸이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허리가 돌고 있으니까 여기서 던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손의 타이밍은 훨씬 더 뒤쪽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일찍 치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이 볼링에 대한 비유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결국은 일찍 쓰라는 얘기예요, 손을. 그래서 손을 일찍 쓰면 거기서
아예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라 리드를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일찍 치면 캐스팅 나오고 뒷땅 칠 것 같다 이렇게 하실 분 있지만, 제가 손을 일찍 쓰고 뒤로 부팅하는 방법은 손을 일찍 쓰기 시작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몸만 돌려보면 그대로 뒤로 부팅이 된단 말이죠. 실제로 좀 캐스팅이 나오더라도 손을 늦게 쓰는 것보다는 일찍 쓰는 게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쳐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